세계에 부는 K 콘텐츠 바람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세계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한류의 원조가 태권도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세계 곳곳에 있던 태권도 사범님들의 활약이 있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태권도를 선보이며 세계인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포츠 한류로 자리 잡은 태권도!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수많은 스타를 배출함과 동시에 금메달 12개를 포함한 총 22개의 메달을 보유하며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21개 국가의 메달의 꿈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올림픽 속 태권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언제부터 올림픽에 등장했을까요? 1988년 서울에서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는데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라는 당시 서울올림픽의 슬로건 덕분이었을까요? 88 서울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태권도가 시범 종목에 채택됐습니다. 올림픽에 처음 등장한 시범 종목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당시 48개국 183명의 선수가 이 태권도 경기에 참가했는데요. 이때 한국 남녀 국가대표팀은 각각 종합 우승과 종합 2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1992년 다음 올림픽 개최지인 바르셀로나에서도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는데요.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객석의 뜨거운 환호와 열기로 그 어느 종목보다 인기 있는 스포츠임을 증명해내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OC 제103차 총회에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전 임시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태권도 올림픽 종목 채택안을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데요. 우리 태권도가 드디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 자리를 따낸 거죠. 태권도가 이렇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올림픽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일본어에 이어서 한국어가 4번째로 올림픽 언어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유사 종목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수 없다는 IOC 규정에 따라서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우슈 등 다른 격투기 종목의 견제를 뿌리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태권도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 파리 올림픽, 그리고 2028년 LA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8회 연속 태권도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럴림픽에서도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태권도가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태권도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나요? 저는 2004년 아테네에서 KO 돌려차기를 보여줬던 문대성 선수, 그리고 아주 훈훈한 외모로 태권도 경기만을 기다리게 했던 이대훈 선수가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올림픽이 배출한 태권도 스타들도 지나칠 수 없겠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리스 선수의 턱을 발로 가격해 KO시킨 문대성 선수. 당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KO 승 순간을 앞다퉈서 보도할 만큼 아주 인상 깊은 경기였습니다. 이 발차기는 지금까지도 한국 태권도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발차기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보여준 경기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출전 4체급 모두 금메달을 쓸어 담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인데요. 당시 가장 어린 나이로 출전했던 손태진 선수는 국제 경기 경험이 적다는 우려 섞인 평가를 받아오던 선수였는데 왼쪽 팔꿈치가 탈구되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내면서 자랑스러운 태권 전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무대를 제패했던 올림픽 기대주 이대훈 선수, 한국 태권도 사상 최초로 올림픽 2연승을 달성한 황경선 선수 등 수많은 태권도 스타들을 배출한 올림픽. 앞으로 또 어떤 라이징 선수들이 등장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타국 선수들의 경기 성적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즉, 이 세계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뉴욕타임스는 태권도는 모든 올림픽 종목 가운데 가장 관대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소외됐던 국가들이 올림픽 시상대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을 준 종목이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실제로 도쿄올림픽의 태권도 메달은 총 21개의 국가에 고루 분배되면서 올림픽에서 활약하지 못했던 국가들도 태권도를 통해 메달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는 스포츠를 통해 국제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올림픽 정신과 가까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태권도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올림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판정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히 전자호구를 도입했고 경기장을 축소해서 태권도는 재미없다, 이런 악평을 깼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도복에 변화를 줬는데요. 기존의 도복은 땀 흡수가 잘 안 되고 그 위에 호구까지 착용한다면 실력 발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세계 태권도 연맹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갖춘 스포츠웨어 형태의 경기복을 만들어서 이번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100대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4D 리플레이 시스템도 도입하여 공정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올림픽에 태권도를 도입시키려고 할 때 겨루기와 품새,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품새보다 먼저 겨루기를 올림픽에 진출시켰습니다. 이후 태권도 겨루기 종목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자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는 품새 종목을 새로 추가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대회 사상 처음으로 품새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선수들이 기량을 펼쳤습니다. 이제 올림픽에서도 곧 우리 품새 선수들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IOC는 지난 2013년, 2020년 올림픽부터 적용될 핵심 종목에 태권도를 포함시켰는데요. 판정 기준이 모호하고 경기 방식이 단조롭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자호구 도입, 즉각적인 비디오 판독 등 관전의 즐거움과 판정의 객관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있을 올림픽에서도 더욱 발전된 태권도 경기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